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국방장관이자 내년 인도네시아 대선의 강력한 후보인 프라보워는 한국과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된다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이 한국의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요구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내년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의 유력 후보로 현재 지지율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국내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상당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는 연체 중인 8천억 원대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9일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된 지금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8천억 이상의 분담금을 연체 중이면서 과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고 최근에는 카타르와 중고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납기가 지연되자 그 공백을 메운다면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그것도 약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오겠다고 발표하자 방산 전문가들은 왜 이런 어이없는 계약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 한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자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등 중국으로부터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 반중국 연대를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응우엔 수언푹 당시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이이지 획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측 이이지 안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인근 대륙붕 투나블록 개발 프로젝트에도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투나블록 대륙붕 개발에 나서는 즉시 중국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트남과 부랴부랴 화해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53년 남중국해를 혓바닥 모양으로 둘러싼 남해 구단선을 긋고 해당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이 해역의 섬들을 관리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이 중국의 구단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구단선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이지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베트남 어선 수십 척을 납포하고 때로는 베트남 어선들을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 앞에서 두 나라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과는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올 초만 해도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와는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즉각 이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면 중국이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 등을 강화하겠다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쉽사리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7,3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필리핀, 태국 등과 연대하면 골칫거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국을 괴롭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뜬금없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형제애를 언급하며 다른 것도 아닌 방위산업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등장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 속에 서 있는 남성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입니다. 지난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뜬금없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제처럼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제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두 나라 사이의 협력과 우정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올 초만 해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반중국 연대 노선을 펼쳐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프라보어는 얼마 전 일본의 노후 전투기 엔진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일본은 매년 10대 정도의 사용 불가능한 F-15가 생기지만 한 대에 2기 탑재된 중고 엔진은 수리용으로 보관되는 것 외에 사실상 쓸모가 없자 외국에 팔겠다는 것인데요. 중고 엔진은 F-15나 F-16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재사용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가 이걸 사겠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행보는 자신의 대선을 위해 닥치는 대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보어의 실수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아주 뜬금없는 제안을 해 서방 국가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집결한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한반도에 있는 것과 같은 DMZ를 설치하자. 두 나라 군대가 현지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한 뒤 UN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프라보어의 발언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프라보어의 이 같은 발언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프라보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나와는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라며 프라보어 장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인도네시아 여당인 투쟁민주당도 프라보어 장관이 정부의 외교적 입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프라보어의 행보와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연체 문제와는 별개로 2026년 6월까지 완료 목표인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시제기인 CJ6호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면서 이제 CJ1에서 6호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중고 전투기를 구입할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냈으면 인도네시아의 하늘은 이미 안전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프라보어 장관은 뭔가 하면 할수록 꼬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